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에 와서 특별한 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 두 분 자기소개 잠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명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몽당연필에서 일하고 있는 김지형 간사입니다. 우리 감독님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우리 감독님은 저기 우리 학교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한국에서 그 조선학교에 대한 어떤 기념비적인 작품을 만드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 3번 봤습니다. 3번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우리 학교 영화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정말요, 농담이 아니라 눈물 납니다, 진짜. 네, 오늘은 제가 이곳에 찾아온 이유는 몽당연필이라고 일본에 조선학교가 있잖아요. 예, 예,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죠? 저희는 조선학교를 우리 사회에 보다 올바르게 알리는 사업과 그 다음에 조선학교 차별을 반대해서 활동하는 일본의 시민단체 우리 동포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일본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나쁜 행동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좀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조선학교가 어떤 차별을 받고 있나요, 일본에서? 예, 조선학교는 뭐 생긴 지 70년이 훨씬 넘었는데 여러 가지 차별을 받아왔고, 우리 동포들이 일본에 가서 가장 먼저 한 게 학교 세운 거잖아요. 민족 교육을 위해서. 예, 해방이 되자마자 네. 그 해방된 우리 동포들이 일본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이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귀국하면 또 우리말을 써야 한다 해서 우리 그 조선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죠. 일본 전국에. 뭐 46년, 그러니까 45년에 해방되고 1년 정도 지나자 한 600여 개의 조선학교, 옛날에 이제 국어강습소라는 형식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한 600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굉장히 많았네요. 지금 몇 개인가요, 지금? 지금은 조선학교는 이제 건물수로 따지면 한 63 혹은 64 이 정도 보면 됩니다. 많은 차별을 받아왔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왔는데, 최근 2000년대 들어서는 2010년부터 고교 무상화,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지금 고등학교는 수업료 무상화 시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201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외국인 학교도 다 포함시켰는데 오로지 조선학교만 빼고 지원하고 있어요. 모든 외국인 학교가 전부 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조선학교만 빠져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21세기의 민족 말살과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 1일. 예, 올해 10월 1일부터 일본의 소비세가 인상돼요. 네. 10% 네. 인상되는데, 그 인상이 되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그 인상분에 맞게 환원한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유치원하고 보육원 무상화를 발표했어요. 네. 그런데 그 안에 또 조선학교를 제외시켰어요. 이거 정말 타겟으로 삼아서 일부러 제외를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제가 느낄 때 재판에 소송을 걸어도 재판에서 항상 지고, 요거는 제가 볼 때 항상 타겟으로 삼아서 얘네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일본에서 표현하는 조선반도에서 온 애들이니까 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조선학교를 운영하는 곳은 제1본 조선인 총연합, 우리 쪽에서는 뭐 조총련이라고 알려져 있고 일본에서는 총련이라고 하는데, 뭐 총련은 당연히 이제 북쪽에 어떤 기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동포들은 그것이 북쪽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우리 말을 배울 수 있고 우리 민족의 문화를 배울 수 있고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일본 땅에서도 일본에 살지만 당당한 조선 사람,
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데는 조선학교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것이 정말 뭐 북쪽과 가까우니까 예, 우리 동포들이 우리 그 남쪽에서 전혀 그냥 무시하고 그 지내도 괜찮은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되는 문제죠. 근데 사실상 일본에서 동포분들은 정말 민족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정말 내 자식은 한국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에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학교에. 그 한국인이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동포들이 조선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것은 북쪽 사람으로 키우겠다, 한국 사람으로 키우겠다가 아닙니다. 조선 민족, 다시 말해서 뭐 한민족으로. 예, 예. 우리 민족의 하나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아이들이 뭐 일본에 살지만 그렇게 살게 하고 싶어서 학교에 보내는 거죠. 네. 왜 그러냐 하면 한국계 학교가 4개 정도가 있어요. 네. 4개, 5개 정도가 있는데 문제는 요게 잘 보셔야 될 게 한국계 학교는 그 4개가 하나는 일본 정부의 지원을 안 받고 있지만 3개는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는 1조교입니다. 1조교라는 것은 일본 교육법 1조에 해당하는 학교라 해서 1조교인데 그 학교들은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금전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학교 지도 요령, 교육 지도 요령이라는 일본에서 발간하는 그 요령을 따라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수업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려줄 수 없어요. 위안부 문제라든가 식민지 문제라든가 일본 학교에서 배우는 그대로 그렇죠. 교육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본 정부 문부과학성이 발행하는 그 학습 지도 요령이라는 거 있는데 거기를 따라가지 않으면 국가에서 1조교 심사를 할 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교육도 힘들고 더구나 우리 역사와 문화를 교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정부에서 그 학교들에 한 사람씩 국어 교사를 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우리말 교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 말을 제대로 배울 수 있고 우리의 역사 문화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조선학교밖에 없죠. 예.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 애들 학교에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우리말을 좀 잘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뭐 그런 목적도 있는데 뭐 한국어로 우리나라 말로 수업조차도 하지 못한다면은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것이 좀 일본 사회에서 우리가 뭐 겉으로 보면은 조선학교는 북, 한국계 학교 4개 있는 것은 남, 뭐 이런 식으로 나눌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일본 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기본,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권, 그리고 아이들이 누려야 될 교육, 정말 기본적인 권리를 누려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이념,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그렇죠.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권 선언에도 그 부모와 그 아이가 교육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살건 국적과 인종과 그 다음에 사상과 이런 모든 것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에 사는 우리 조선학교 그 아이들은 그 선택 자체를 차단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 뭐 유튜브 보시는 분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뭐 인종차별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인종차별이 행해지고 있는데 국가에서 제도로 그 인종차별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 인종차별이 맞아요. 누구한테 행해지고 있냐면 일본에 사는 제일 조선인한테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정말 국가가 나서서 인종차별을 하는 나라는 정말 일본이 유일하죠. 근데 이거는 제도, 법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조선학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조선학교가 만들어진 지금까지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70년이 넘었는데 꾸준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 일본에서 혐한 네. 데모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제트캔이 뭐니 또 그게 또 뭐
자민당이랑 또 뭐 이렇게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밝혀지기도 했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국가가 나서서 정말 한국인 죽이기, 우리 민족 죽이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국가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을 제외시켰다라고 하면은 그 사회는 당연히 뭐 어떤 반발 작용이 강하게 있지 않은 이상은 그 사회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들은 차별해도 되는 대상이다라는 인식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치마저고리 교복도 못 입잖아요. 그렇죠. 2002년 그 납치 문제 그를 계기로 해서 일본 땅에 우리 그 동포들이 특히나 조선학교 아이들은 그때 치마저고리를 입고 등하교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잖아요. 치마저고리를 입고 전철을 타고 하니까 눈에 띄니까 일반 시민들 중에 약간 이제 정말 못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아이들한테 이제 린치를 가하는 거예요. 연약한 여자 아이들이니까 옷 찢고 예, 막 커터칼 같은 걸로 예. 가서 그 뒤에서 예. 전철칸에서 뒤에서 이렇게 칼로 착 찢어버린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은 못 입죠. 예, 그 후로 이제 워낙 그것이 그런 그 린치가 심해지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동포들하고 어른들이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거리에서 이제 치마저고리를 입고 다니는 것을 조금 막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뭐 체육복을 입고 등교해서 학교에서 갈아입거나 아니면 학교 차원에서 아예 제2 교복이라고 해서 일반 그 교복으로 바꿔서 네. 예, 진행한다거나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예. 학교가 지금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제가 호카이도 우리 학교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만났는데 몇 명 안 되더라고요. 네. 또 학교를 또 떠나는 아이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국가라고 하면은 뭐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있겠지만 아베 정부 들어서 6년 지나가지고 네. 그 어떤 그 자정작용, 다시 말해서 어떤 조선학교를 차별한다, 아이들을 향해서 차별의 칼을 그 들이미는 이 정부에 대해서 자정작용이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번에 조선학교 재판에 대해서 조선학교를 차별하는 것은 합법이다 라는 식의 판결을 내렸고,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이 전부 단결해서 조선학교 차별하고 있는데 거기에 언론들도 같이 거기에 동조해서 이거는 괜찮다. 일본 언론도 똑같아요, 예. 진짜. 아까 헤이트 스피치 말씀하셨지만은 일본에는 지금 현재 헤이트 스피치 조례가 각 지방마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헤이트 스피치는 괜찮다. 헤이트 스피치는 안 된다. 네. 일본이란 나라가 인종차별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헤이트 스피치는 맞겠다. 그러나 국가에서 하는 조선학교 차별은 괜찮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매스컴도 그렇고 그 어떤 곳에서도 조선학교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정말 먹이만큼밖에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동포들이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동포들마저도 굉장히 굉장히 그 심한 상처 속에서 아이들을 보내고 있고, 학교를 그 조선학교에 보낼 그걸 앞두고 있는 학부모들 또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돈도 많이 들고 차별받고 있고 졸업해서 적당한 취직 자리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본 사회에서 뭐 일본인들이 뭐 흔히 얘기하는 자이니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도 힘들어지고 하니까 뭐 국적도 바꾸고, 그리고 아예 학교에 들어가지 않고 조선학교에 들어가지 않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일본에 지금 35만 40만 정도의 우리 한국 조선적 이렇게 그 국적 조선적 동포와 한국적 동포가 이제 분포되어 있는데, 그 동포들 중에 실제로 조선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8,000명 정도입니다. 네, 8,000명 정도의 숫자라고 하면 정말 극소수거든요. 이 극소수의 아이들을 이제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제도적으로 차별해 감으로써 말하자면 조선학교 존재를 이제
일본 사회에서 없애고자 하는 거죠. 씨를 말른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동포들이 그렇다고 해서 동포들의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만 소위 말해서 당당한 조선 사람으로 자란다는 거. 다시 말해 우리 역사를 알고 우리 민족의 어떤 아픈 네. 그런 것들을 알고 일본이 과거에 했던 범죄를 안다라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들이 볼 때는 이 조선학교를 없애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위안부 문제를 항상 거부하고 강제동원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고 자기 국민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데 사실 가장 눈에 가시는 일본 땅 안에 있는 조선학교 애들이라는 거죠. 아,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그렇죠. 자기네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조선인들, 살아있는 증거가 될 수가 살아있는 있는 증거죠. 네. 식민지가 만든 네. 어떤 일본 눈에 띄는 역사의 증거죠. 산물. 그러면은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예.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뭐 조선학교가 차별받고 있다는 것, 사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동포들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서. 아, 맞아요. 한국에 정말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네, 제 또래 친구들도 거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단체명을 가지고 있어도 조선대학교, 전남의 조선대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던가 정말 전혀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그 존재를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것, 그들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먼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지막으로? 조선학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통일밖에 답은 없어요. 실제로 통일이라는 그 화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야기되고 있을 때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000년 6.15 네. 이후에 몇 년 동안 그런 통일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분위기 좋잖아요, 지금. 예. 그때에 조선학교가 한국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에 많은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단합하기 시작했어요. 민단과 청년 관계없이 행사도 하게 되고 또 우리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으로 조선학교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통일로 나가는 것을 끊임없이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은 해결하기 힘들다라는 게 기본 생각이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왜 다른 일본 안에 있는 다른 외국인 학교라든가 다른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오로지 조선인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도 결국 식민지 문제라든가 우리 뭐 분단 자체가 식민지를 원인으로 해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통일로 가는 길 안에서 조선학교 아이들이 제대로 조명받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한국 사회 내지는 세계에 조선학교 문제를 끊임없이 알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이 인권 문제잖아요, 이건 정말로. 예.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몽당연필 대표로 계시는 우리 권혜요 대표님께서 JTBC 뉴스룸에 또 출연을 하셔가지고 그때 또 꽤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셨죠. 네네네. 예, 그때 좀 많은 분들이 또 후원 회원 가입 많이 해주셨고 한데 예. 저는 우리 사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역사, 아픈 역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작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에게 우리가 좀 힘을 실어주면은 그분들이 좀 목숨을 걸고 활동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활동하고 계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목숨을 걸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꼭 몽당연필이 아니더라도 좋은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첫 수입을 몬당연필에 기부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힘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지원을 해주면은 정말 더 좋은 세상, 우리가 행동을 해야지 바뀌기 때문에 좀 이런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행동을 하면은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얘기를 많이 길게 했었는데 오늘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